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화학 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사실은 이제 니네 이쪽 파트 농도는 거의 뭐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공식 외워가지고 집어넣으면 돼. 이걸 갖다가 뭐 어떤 이론적인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단연간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대로 그 식만 적용시켜서 그냥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농도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 끄집어내서 원하는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농도를 설명하려면 농도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농도를 한 4가지로 선생님이 분류해서 정리를 해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화학 2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전반적인 내용에 꼭 필요한 내용이야. 그럼 농도가 왜 필요할 것 같으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몰수에 대한 얘기를 배웠다고. 몰수, 그 다음에 원자량, 분자량. 몰수라고 하는 건 분자량분의 질량이라 그랬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을 갖다가 내가 시약병에서 끄집어낸다고. 이 끄집어내는 양, 10g을 끄집어냈는데 그 10g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개수를 알았단 말이지. 그러면 니네 반응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체 물질하고 고체 물질을 갖다가 막 해갖고 막 갈아가지고 막 반응해 그럼 반응하겠냐? 아니야. 뭔가 좀 매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걔를 물에 녹이거나 용매에 녹여가지고 용액을 만들어서 용액끼리 섞어야지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그죠?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니네 좋아하는 자만추 알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치? 그래야지 뭐 만남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둘이 영지랑 성우랑 만나라 그러면 안 만나요. 일단 여기다 사이키 조명 같은 거 좀 달아놓고 그죠? 음악을 틀어주고 그죠? 아주 물 좋은 나이트로 만들어야지 둘이 이제 막 춤추다가 부비부비 하다가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뭔가 뭐 우정이 싹 트든 사랑이 싹 트든 싹 틀 거 아니야. 근데 니네 몸이 건조하게 둘이 만나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붙여주면 안 만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물 좋은 나이트를 만들었다 그래봐. 그래서 막 사이키 조명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 니네 둘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용액을 만들어서 2개를 반응시키는 거야. 그래서 용액하고 용액을 섞어주면 그 안에서 용액 안에서 용질들이 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상대방하고 만나가지고 화학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용매를 날려버리면 원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야. 이게 화학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용액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 뭘로 나온다? 용액의 농도로 나온다고. 용액의 농도에 몇 밀리리터가 나와. 그럼 우리는 거기서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진하면 많이 들어있겠지. 묽으면 조금 들어있겠지. 그래서 몇 개씩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역산해서 계산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농도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자고.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그래서 중요하다 농도. 우리가 농도를 concen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oncentrate. 니네 concentrate라고 하는 단어를 아니? 뭐 집중하다 뭐 이런. 제가 항상 전치사 누가 따라오냐? on이 따라오죠. 그치? 선생님도 하도 옛날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concentration. 그래서 농도, 집중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야. 농도에는 4가지 정도 텀이 있어. 그중에 농도하고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지만 이미 농도라는 개념을 니네가 배웠다고.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솔루빌리티라 그래요. 이 용해도는 정확하게 중학교 때 배웠고 이게 이제 고3 때 화투에서 나옵니다. 이 용해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정의를 좀 여기다 써줄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온도에서? 자, 선생님이 어떤 온도라는 조건을 이렇게 준 거는 이 용해도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온도가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중에 최대로 맥시멈이죠.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기서 이제 좀 생소한 애들이 나오죠. 뭐가 나와? 용매가 나오고 용질이 나오지. 용매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솔벤트라 그래. 그 다음에 얘를 솔루시라 그래. 이렇게 해서 만들면 합쳐지면 뭐예요? 용매하고 용질이 잘 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솔루션이 되는 거야. 용액이라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알지?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겠냐? 자, 그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용매 100g 이렇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람이 사라지는 거라고. 용해도는 단위 없음이야. 그래서 용해도는 단위 없음입니다.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용해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NaCl이라고 하는 자 염화나트륨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야? 25도씨에서 보통 이제 용매를 물을 쓰거든. 물 100g 중에 40g이 맥시멈으로 녹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온도를 높여주면 우리 일반적으로 고체 용해도는 온도를 높여주면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그래. 니네 너 커피 잘 안 먹지? 라면 물 부어 먹는 라면 하다가 찬물 부어 본 적 있냐? 없냐? 그런 경우가? 선생님 몇 번 있는데 딴짓하다가 찬물 부어갖고 스프가 전혀 안 녹아요. 그거 뭐 어떻게 불지도 않아. 버려야 돼. 먹을 수가 없어. 커피도 가끔 그래. 커피도 찬물 부어버리면 뜨거운 물 부어야지 잘 녹는데 찬물 부으면 하나도 안 녹아요. 이렇게 돼. 뭐 우린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 설탕, 소금 이런 거 녹일 때 따뜻한 물에 잘 녹아요. 고체 물질은. 찬물에는 잘 녹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얘는 25도씨에서 40g이 물 100g의 맥시멈으로 녹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봐볼래? 꼭 뭐 100g이 아니더라도 물을 일정량 넣어놓고 여기다가 NaCl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왕창 때려 넣었다 그래보시죠. 이렇게 왕창 넣었어. 넣어갖고 유리막대를 휘 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막 여기서 아지랭이가 피면서 녹을 거야. 그치? 녹는 현상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녹지 않고 이렇게 가라앉더라. 그럼 여기가 이제 뭐예요? NaCl 이렇게 돼서 S로 표현할 거야. 그럼 여기 위에는 어떻게 되겠니? NaCl에 여기는 AQ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AQ라고 표현됐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 상태로 녹았다는 얘기지.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요 위에 있는 용액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 이걸 배웠지? 포화용액 이렇게 얘기하죠. saturated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포화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더 이상 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뒤에 가면 너는 이제 평형도 배울 거거든. 사실은 여기서 녹고 있어요. 녹고 있다. 석출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배울 거야. 이거는 용해 속도하고 V 석출 속도가 지금 같은 상황인 거야. 계속 녹고 계속 석출되고 계속 평형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린 이럴 때를 뭐라 그런다? 포화 상태라 그러고 이 상태에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B가 어느 정도다? 물 100g에 40g 정도 되는 B를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용해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 용해도가 특히 이제 얘는 고체 용해도죠. 고체의 경우는 용해되는 현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으면 잘 용해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다. 열을 흡수해서 반응하는 흡열 반응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고체는 일반적으로 잘 녹더라. 용해도 나오면 조금 비교해야 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CO2나 N2나 이런 애들.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좀 심화 과정인데. 여러분들 물에 잘 녹는 기체들은 대표적인 게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니네 잘 알겠지만 이렇게 읽으면 염화수소고 이걸 갖다가 물에다 집어넣으면 너무 잘 녹아. 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가지고 L이라고 이렇게 쓰죠. 우리 얘 뭐라 그러죠? 염산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염화수소 기체는 물에 되게 잘 녹기 때문에 염산이야. 이 용해도 따질 필요가 없어. 너무 잘 녹아.
이렇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CO2나 N2 이거 이산화탄소, 질소 얘네 무극성 물질이어서 극성인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얘를 녹이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 사이다 콜라 맛있게 먹는 방법이야. 아, 이게 이제 표현이 조금 잘못될 수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청량음료는 거기 안에 탄산이 많이 녹았어서 우리가 목이 따끔거리고 그것 때문에 청량감을 느껴서 맛있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야, 선생님이 그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사이다 콜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니? 그러니까 김 빼서 달달하게 먹어요. 이런 놈들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 취향인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탄산 음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시원하게 먹어야 돼. 그리고 뚜껑을 꽉 닫아놔야 돼. 그래갖고 빵 따가지고 먹어야 돼. 원샷 해야죠. 그죠? 콜라 원샷 정도는 때려줘야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목구멍이 뻥 뚫리죠. 그때 목구멍이 따끔따끔거리면서 우리는 그걸 청량감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는 거야. 그럼 왜 목구멍이 따끔거릴 거냐는 얘기야.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산화탄소나 질소 이런 것들은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인데, 이게 물에 잘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온도는 낮아야 되고 압력은 높아야 되는 것이야. 그랬을 때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일단 이걸 우리는 무슨 용해도라 그래? 물에 녹지 않는 기체의 용해도겠지. 이 물에 녹지 않는 기체의 용해도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발열 반응일 거야. 차이 알겠죠? 얘는 흡열 반응이었지만 얘는 발열 반응. 왜? 차가울 때 잘 녹으니까. 얘는 아까 뜨거울 때 잘 녹으니까 열을 흡수해서 녹는 거잖아. 근데 차가울 때 잘 녹는다는 얘기는 밖으로 열을 방출하면서 녹는 거야. 그래서 차가운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발열 반응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압력은 어때요?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하는 거 잘 녹지 않으니까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누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뚱 따면 한꺼번에 우왕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흔들었다 따면 막 넘치기도 하고. 선생님, 사이다보다 콜라가 더 잘 넘쳐요. 왜 그럴까? 아니야. 그 물질의 성질이야. 콜라가 조금 더 끈적거리고 그리고 거품이 많이 생기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 물질에 따라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기체 용해도는 조금 다르더라. 기체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두면 좋다. 나온 김에 여기 N2도 얘기해 볼까요? N2는 어떤 거냐면 먼저 목구멍 따끔거리는 얘기부터 좀 해볼게. 일단 차갑게 냉장고에 들어있던 콜라를 딱 꺼냅니다. 일단 뚜껑을 땅 따요. 그럼 압력이 해제되기 때문에 보로 나오긴 해. 그런데 여전히 차가우니까 콜라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어. 그런데 그걸 이제 원샷을 때리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36.5도잖아. 그러면 이제 목구멍에 36.5도인 체온이 있는데 거기에 콜라가 들러붙는 거야. 들러붙자마자 온도에 열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안에 들어있던 기체 분자인 이산화탄소가 바로 기체화돼서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목구멍 표면에 콜라들이 이렇게 붙었는데 거기 열 때문에 그 표면에서 이산화탄소가 툭툭툭툭 튀어나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때 그 느낌이 따끔거리는 느낌인 거야. 그리고 이제 많이 먹잖아요. 꿀럭꿀럭꿀럭 많이 먹잖아.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 위로 들어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윗속에서도 계속 온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계속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고 트림이 나오는 거야. 콜라 먹고 트림 안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거 어디로 간 거야? 나와야지 정상인 거야. 콜라 먹고 트림 안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문제 있는 거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왜? 지금 윗속에 가스가 잔뜩 차 있는 거거든.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용액 안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목구멍을 따끔따끔하게 하고 윗속에 가서 잔뜩 과량이 나오다 보니까 트림이 끄윽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마치 그게 소화되는 것처럼 시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산화탄소에 나오는 가스지 그게. 그래서 우리 뭐 소화불량되거나 뭐 체했을 때 탄산음료 먹으면은 소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트림이
나오는 거지. 그 왠지 느낌상 시원한 느낌이 나는 거지. 그게 소화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비슷한 걸로 N2 얘기를 좀 해보자. N2. 여기서 이제 조금 니네 이제 성인 되면 이제 뭐 가장 먼저 따는 게 이제 운전면허를 가장 먼저 딸 것이고, 선생님도 아직 그 면허는 없는데 이제 레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선생님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스킨스쿠버. 아직 못 해봤지만, 그 다음에 또 해보고 싶은 거, 선생님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갖고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좀 더 과격하게 하면 이제 뭐예요,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스카이다이버. 이제 그거보다 더 익스트림은 또 뭐가 있냐?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날개 달린 옷, 박쥐 같은 날개 달린 옷 입고, 그 뭐라 그러니 이걸? 윙시트라 그러냐? 그거 입고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자격증이 다 있다. 그 다음에 요트. 그죠? 요트 큰 거 진짜 멋있는 요트를 한 대 사고 싶은데 요트는 너무 비싸지. 알죠? 요트 산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거 얘기하던데, 막 이렇게 한강에서 막 이렇게 해서 돌리고 막 이렇게 타는 거 있지. 그 요트 말고 큰 요트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와인도 마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 안에 침실도 다 있고 다 있는 거. 하여튼 그런데 스킨스쿠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너네 알겠지만 스킨스쿠버는 바다 깊은 데 들어가기 때문에요. 수압이 엄청나다. 혹시 여기 선생님은 제주도에 예전에 한 20년 전에 신혼여행 가갖고 그걸 봤는데, 제주도 가면 그거 있다? 어디쯤인지 그 잠수함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잠수함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 밑을 구경하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 잠수부가 뭘 갖고 들어가냐면 농구공을 갖고 들어가. 한 15m 정도 밑인데 농구공을 갖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농구공이 갖고 들어가면 반토막이 돼. 그만큼 수압이 센 거야. 수압이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이 잠수부들은 압축공기통, 그 산소통이 아니다.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산소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산소통 갖고 들어갔다면 큰일 나요. 산소 중독 걸려요, 우리. 우리 자연 상태에 산소가 몇 퍼센트 있어? 20%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에 그 산소통을 갖고 메고 들어가면, 우리 과도한 산소가 들어오면 그 문제 생겨요. 그거는 압축공기통이야. 공기, 질소 대 산소가 8대2로 들어있는 압축공기통을 갖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통상 산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공기통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들어가서 30m만 내려가도 압력이 2배, 3배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 압축공기통에서 숨을 쉬면 그 질소가, 물에 녹지 않는 질소가, 우리 혈액이 다 물이잖아. 우리 혈액에 녹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속에서 잠수부들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호흡할 때 들어간 질소가 필요 이상으로 혈액에 녹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 위로 올라와야 되지.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압력을 떨어뜨려 가면서 올라와야 돼.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저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교육을 못 받은, 근데 이제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니? 해녀들도 그렇잖아. 깊은 데 들어가면, 그래서 잠수병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냐? 잠수병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물속 깊은데 들어가가지고 수압 때문에 이 압력이 높아지니까 질소가 우리 혈액에 녹아 있는 거야. 그런데 숨이 가쁘잖아. 또는 그래서 빨리 나오잖아. 감압을 안 하고. 훅 나와버리면 갑자기 압력이 낮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뭘 생각하면 되냐면, 콜라 사이다를 순간적으로 빵 따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야. 밑에 있다가 확 올라오면 압력 차이가 확 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니? 콜라가 부르르 끌어오르잖아. 우리 혈액이 부르르 끌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뇌혈관에 약한 혈관들은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잠수병이야. 그럼 막 코피도 나고 막 어지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잠수부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이제 저 필리핀이나 이쪽이 교육 환경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는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물고기 잡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야. 그럼 안에 있을 때는 압력이 되게 셌기 때문에 몸 안에 질소가 잔뜩 녹아 있었는데 갑자기 해제해 버리니까 이게 피해서 부르륵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약한 혈관들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러 죽는다 이러다가. 그래서 예전에 뭐 세월호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때 그 훈련을 특수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몇 명 죽었잖아요. 작업하다가 감압 챔버가 뭐 망가져가지고. 근데 시신 건지고 막 이런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잠수병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기체들의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해도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자, 용해도 꼭 기억합시다. 용해도는 고체 용해도만 있는 게 아니고 기체 용해도도 있다. 보통 고체나 액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잘 녹아요. 반면에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지 잘 녹더라. 이유는 뭐냐면 둘이 반응이 틀려. 고체나 액체의 용해도는 흡열 반응이야. 반면에 기체의 용해도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데서 잘 녹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왜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농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어쨌든 녹는 거잖아. 어쨌든 녹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퍼센트 농도가 나옵니다. 니네 퍼센트라고 하는 건 퍼센트죠. 퍼센테니얼의 줄임말이죠. 퍼센트. 백분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대부분 이제 수포자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거 소금물의 농도 계산하다가 수포자가 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퍼센트 농도의 핵심은 어떻게 되냐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야. 그리고 곱하기 100이야. 100이 퍼센트야. 여러분들 봐봐. 질량이면 그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람이 있었는데 이게 나눠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퍼센트만 남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 농도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용액이 용매 플러스 용질이라고 하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분 기준이 이것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용해도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냥 바로 퍼센트 농도로 한번 계산해 볼게. 여기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어? 자, 여기 퍼센트 농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니? 용액 얼마요? 140g이지. 이거 얼마예요? 40g이지. 곱하기 100. 계산은 니네들이 해봐.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앞으로 와. 그래서 이거 직접 이렇게 여기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걸 용해도에서 바로 오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 소금물 200g 용액하고 그 다음에 뭐 3% 소금물 300g은 이걸 혼합시키면 몇 퍼센트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지.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 이게. 자, 5% 나왔죠? 자, 소금물 얼마야? 200이죠? 자, Ag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곱하기 100. 이거 A 못 구하는 사람 있냐? 그 다음에 3%잖아. 자, 용액 얼마예요? 300g이지. 이거 Bg이라고 합시다. 소금.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X%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니? 토탈 합이 500g이죠. 용액이. 그 다음에 두 개는 A, B지. 이거잖아. 곱하기 100. 이러면 혼합 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퍼센트 농도. 그래서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는 100분율이야. 용액 100g, 용액 100 중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용액에서 용매하고 용질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용매 그러면 녹이는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질을 녹는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소금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소금물 그러면 소금 앞에 쓴 게 중요하니까 소금이 용질이야. 물이 용매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 한번 해볼까? 물소금. 물소금 용액이 있다 그래봐. 만약에.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물소금 용액은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런 느낌이야. 소금 덩어리가 큰 정육면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을 위에서 딱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물 한 방울이 쫙 퍼져가지고 얘한테 골고루 쫙 스며들었어. 그러면 용매가 누구야? 소금이야. 용질이 누구야? 물이야.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꼭 물이 용매가 되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야. 이제 화학에서 조금 확장하면 용매는 이제 확장해서는 이거 양이 많은 거야. 용질은 양이 적은 거야. 이게 이제 확장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니네 성덕대왕 신종 아니? 내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게 다른 이름으로 뭐죠? 에밀레종이죠. 에밀레종. 왜 에밀레종인지 알아? 그래. 그 이제 종을 만들 때 옛날에 그 뭐 보시라 그러죠. 그 부처님 앞에다 뭘 바치고 막 이러는 거. 그 저기 심청이도 인당수에 몸을 바쳤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옛날에 주술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사람도 바치고 동물도 바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야. 어떤 게 일리가 있는 거냐면 종을 만드는데 거기에 인성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인성분이 소리를 뭐 청아하게 만들고 이런 성분이 필요하대. 근데 그 인성분을 줄 수 있는 게 사람의 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절에서 애를 모집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애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니까 너 그러면 저기다 보낸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지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들은 거지. 약속 지키라고. 진짜냐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뭐 그때가 통일신라니? 신라시대니? 통일신라 시대 때 이 불교가 저기였나? 그치. 조선시대 때 불교가 저기 해갖고 다 산으로 간 건가? 그런 거니? 그러니까 불교가 사람들이 다 맹신하던 그런 시절이니까 자기 그 몸의 일부인 아이를 갖다가 바친 거죠. 그 아이를 저기 했는데 뭐 전설이죠. 종 칠 때마다 엄마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에밀레 아이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밀레 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있는데 종을 만들 때 우리 종의 주성분이 뭐죠? 굴이란 말이야. 근데 굴이 니네 알지? 청동시대 때 굴이 양도 적었지만 구리가 물러 터져갖고 이거 뭐 농기구 같은 거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걸 좀 강하게 만들려고 뭐를 한 거니? 거기다가 주석이나 아연 같은 걸 넣어서 청동이나 황동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럴 때 걔를 갖다가 샘물로 녹이잖아. 용광로에서 녹여서 액체로 만들잖아. 그게 용액이라고. 그럼 그 주성분이 누구야? 굴이잖아. 양이 많은 용매가 굴이야. 근데 거기다가 주석을 넣어. 주석은 불순물로 넣는다고. 조금만 그냥. 그리고 주석이 용질이 되는 거야. 선생님 집에 주석잔이 있어. 그 주석잔은 맥주 같은 거 담아 먹으면 되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잔이 있어. 주석으로 돼. 그 주석이 순수한 거겠니? 주석이 주로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그럴 때는 주석이 용매가 되는 거고 거기 안에 굴이나 이런 게 조금 들어있겠지. 그게 용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금속 합금도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좀 깨야 돼요. 용액은 다 액체라고 생각하는데 고체 상태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 합금 이런 거 다 용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주조할 때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잖아. 그래서 용액인 거야. 되게 균일하게 들어있는 거야. 그때 양이 많은 애가 용매야. 양이 적은 애가 용질인 거야.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물소금 용액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소금이 용매가 되고 물이 쫙 골고루 스며들면 물이 용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퍼센트 농도야. 그러면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는 것도 뭐 있죠? 퍼밀 농도가 있지. 니네는 뭘로 배웠니? PSU로 배우지 않았어? 세계 평균이 얼마죠? 35 PSU죠. 이걸 염분 단위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파트 퍼 솔 무슨 이게 염분도인데 무슨 유닛일 것 같아. 그죠? 이거 염분도 이렇게 얘기해. 35. 그지? 이건 무슨 얘기냐? 35 퍼밀이거든.
이거 무슨 말이죠? 바닷물 1kg, 그렇지. 1kg 안에 염분의 양이지. g으로 나타낸 거죠. 이걸 우리는 per millennium, 그래서 per m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분율이라는 표현을 써.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ppm이 나와요. 얘는 part per million이야. 밀리언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다. 100만 분의 1이야. 그러니까 ppm은 10의 6승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의 6승분의 1이면 어떻게 우리 마이크로그램이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 그러니까 1g 안에, 용액 1g 안에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ppm입니다. ppm도 굉장히 낮은 건데 요새는 너무 독성물질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거 보면 더 작은 값들까지 우리가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ppb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의 6승분의 1 ppb는 part per billion이야. 빌리언이면 얼마니? 10억이죠. 그러니까 얘는 10의 9승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뭐 pptr도 있어요. 요새는. 여기까지는 뭐 다루진 않지만 10의 12승분의 1입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요새 미세먼지 같은 경우 ppb 단위까지도 체크를 하죠. 그죠? 생명 쪽에서는 주로 ppm 단위를 많이 쓰죠. 화학이나 생명에서는. 초정밀 화학에서는 ppb나 pptr 같은 거 쓸 수 있어. 전부 다 농도 단위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우리한테 나오는 건 퍼센트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지. 몰랄 농도가 나옵니다. 이 몰랄 농도는 얘는 화투야. 화원에선 다뤄지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근데 적어 놓기만 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좀 설명하기 쉽게 편의상 몰랄 농도를 먼저 쓴 거야.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몰랄리티야. 몰랄리티. L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천장에다 혀를 붙여야죠. 몰랄리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 옆에 있는 몰 농도가 몰라리티야. R이야. 그래서 몰랄리티하고 몰라리티야. R을 절로 밀어 제껴야죠. 그죠? 발음이 그렇습니다.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스몰 m으로 써. 몰랄 농도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용매 1kg 기준이 용매 1kg이야. 용매 1kg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는 몰랄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랄 농도. 근데 이제 니네들한테 이걸 그냥 맡기면 엄청나게 헤매요. 엄청나게 헤맨다. 우리가 이제 요새 유행하는 용어 중에 루틴이라는 용어가 있죠. 루틴. 그러니까 니네들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머리가 지금 근 한 15년 동안 이 최초 머리 스타일이 나왔을 때 처음 해가지고 그때는 거의 획기적이었죠. 무슨 머리, 앞머리, 옆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특이한 머리라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 머리 손질하기 되게 편해서 지금 15년째 이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머리를 감고 이 머리를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도 안 됩니다. 선생님 머리 스타일 이렇게 잡는 게 거의 습관이 돼갖고 너무 빨리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선생님은 거의 뭐 초고속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얼굴에 뭐 또 찍어 바르고 막 발라야 될 거 아니야. 로션도 바르고. 선생님 화장대에 샤워하고 딱 나오면 여기에 이제 다 있어. 뭐 선생님은 드라이도 안 합니다. 순서대로 다 정해져 있어. 그래갖고 탁탁탁 자동이야. 탁 이런 딱 닦고 와서 탁탁 바르고 머리 바르고 샥샥샥 하면 1분 내에 모든 게 다 끝나. 다 규격화되어 있어. 니네 선생님 수업하는 거 보면 판서나 이런 것도 규격화되어 있다는 느낌 못 받았니? 사실은 이런 거 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이게 루틴이야. 근데 선생님 아내가 되게 부지런한 편이야. 이제는 알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 데다가 대부분 아빠들은 그럴걸. 있던 데다가 안 놔두면 화나요. 이거 했는데 없어. 이게 몸에 완전히 뱄는데 몸에 봐서 자동으로 이게 탁 해갖고 탁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참기름 같은 거 놔두면 참기름 바를지도 몰라요. 너무 이게 습관이 돼갖고 10몇 년 동안 그 작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자동이야, 자동. 난 니네들이 이런 루틴이 좀 필요하면 좋겠어요. 만들어야 돼. 꼭 과학만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필요한 것들은 루틴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화 시켜주는 거야. 무조건 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처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찾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원하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 이런 걸 구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구해가지고 다른 걸 못 구한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야 될 것들은 루틴화를 시켜놔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를 선생님이 니네 번분수 계산하기 좀 복잡하긴 하지만 번분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번분수는 비례식이거든.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다 비례식으로 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례식으로 풀면 잘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비례식을 되게 단순화시킨 거거든. 자, 그대로 몰랄 농도의 정의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질 때 대부분 그람으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람으로 바꾼 거야. 1kg은 1000g이잖아.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은 그람 퍼 몰이잖아. 선생님이 그랬지. 분자량엔 단위가 없지만 계산할 때는 단위를 쓰는 게 편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만들고자 하는 용액의 용매 질량. 왜? 기준이 용매니까. 그람으로 가자고. 질량분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갈까? 용질의 질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됐어? 그러면 얘 단위가 뭘까요? 얘는 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용매 1kg 안에 들어있는 몰수니까. 봐봐요. 그람 사라지죠?